또는 환자 후보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보를 해서 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보시면 대한민국 40대 죽을 사자 40대 되나 조선일보 2007년 1월 10일 날 나온 거기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암으로 약 한 68.4명이 죽고요. 몇 명당? 10만 명당. 그 다음에 자살이 2위예요. 간질환, 뇌질환, 자동차 사고, 심장질환, 당뇨병, 추락사고, 폐결핵, 뭐 정신행동장애. 근데 이제 암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 봤더니 간암이 최고로 높아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도 있고 아니요. 음식도 그렇고 술을 많이 처먹어요. 아, 우리나라 40대라서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이 파일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암 중에서도 간암이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18%, 약 1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암, 폐암, 유방암, 내장암, 뭐 자궁암, 난소암 뭐 이런 거 쭉 되는데, 그것도 넘겨보면은 혈압이 2명 중 1명은 고혈압이라고. 2명 중 1명 40대 남자가. 못하네. 왜 그럴까요? 맨날 회사 끝나면 가서 고기에다가 술 처먹은 적 있어요.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고객 대접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당뇨도 진단시 50%가 이미 합병증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고지혈증, 남성 20%,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있더라. 이거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기사를 내가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비만, 10명 중 6명이 비만이더라. 네? 비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인병의 원인입니다, 원인. 간질환, 남자가 여자보다 4배나 더 많더라.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가 총 사망자가 2002년도에 24만 6,515명이 죽었는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6만 약 한 3천 명. 그 중에 이제 남자 여자로 구분해 놨더니 남자는 29.6%, 여자는 20%가 암으로 죽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매년 620만 명이 암으로 죽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더 심할 거야. 3명 중에 1명. 아, 지금은 이제 이게 한 10년 전 데이터니까 지금은 더 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개선됐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성인병이 무섭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아니 나 나중에 이거 달라 그러면 드릴게. 파일로. 보면서 들어야 되니까. 그래 맞춰가죠. 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 하루에 179명이 암 때문에 죽는다. 총 하루에 죽는 사람이 673명 정도 된대요. 하루에. 그 중에 약 200명 정도가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하는 게 암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어떤 그 부분들을 아무리 노력을 해봤지만 먹는 습관까지 고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죠. 당뇨병. 그 다음에 심각한 게 당뇨병인데, 당뇨병 신규 환자가 매년 30만 명 이상 불어나더라. 근데 대부분 자기가 당뇨병 걸렸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 잠재 환자 수까지 합치면 약 500만 명 정도. 그래서 의료비도 급증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의료보험료가 막 바닥날 상황도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서 막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야, 이거 보세요. 죽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량이 우리 한국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요. 이 대단한 데이터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다니까요. 그 취재를 엄청나게 했대요. 배터리 부족하댔어요. 신경치료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닥터 근데 신규 환자가 약 한 연 30만 명씩이나 늘어나는데 전부
그걸 잘 모르고 지내더라는 거예요. 그 잠재 환자 수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워. 워낙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로 이따가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35.3명.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3만 5천. 네, 일본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 수가 일본에도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암으로 인한 사망이 또 거기도 30%나 돼요. 우리나라는 한 45%?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거번 리포트가 나왔어요. 국민 영양 문제 특별위원회를 그래가지고 이 성인병이 왜 창궐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갖고 학자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현대병의 원인은 전부 식은병이다. 먹는 음식 때문에 걸리는 병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현재의 식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할 것 같다.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맥거번 리포트가 거의 사장돼 버렸어요. 아하. 왜 그랬냐? 이 그 맥도날드 뭐 이런데 그 햄버거 뭐 이런 것들 막 햄들 막 하잖아요. 그거 안 팔려버리거든 이거 안 팔리죠. 오픈되면. 네. 그러니까 덮어라. 안 그러면 너희들 돈 뒤에서 지원 못한다 그래갖고 딱 덮어 사장돼 버렸어.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하고 고개 숙여버린 거예요. 예. 로비로. 그런 어떤 상황이 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맥거번 리포트를 보면은 우리들이 쓰는 치료약은 전부 독박했더라. 우리 같이 물 아니다 이거예요. 물을 몰랐으니까. 그러죠. 그게 해답일까? 예. 모르겠어요. 성인병은 현대약으로는 직접 손으로 쓸 수 없는 것들 뿐이더라. 의사들의 암 치료법은 마치 유리창에 모기가 하나 붙어 있는가 파리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박살내. 망치로 가서 때린 거하고 똑같다. 그럼 뭔 소리예요? 저도 못 음식 유리만 깨져버린 거 몸만 망가져버린 거.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나 잡아. 어거지로 막 하다 보니까 몸이 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잘라버렸고. 그러니까 특히 식품 첨가물. 이 라면 같은 거 보면 식품 첨가물이 막 나오는데 그게 전부 이 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조미료들이에요. 조미료 식품 첨가물은 맛있게 느껴야 이 라면 사 먹을 거 음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라면을 좋아하지만 전부 독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차근차근 쌓이면 중금속이 우려된다라는 할 정도까지 요걸 보세요. 내 얼굴을 보지 마. 모든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동력성 물질들이더라. 중금속은 물론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약 250여 개의 식품 첨가물들이 미네랄 성분을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 미네랄들이 그것들을 중화시키려고 다 들어가서 씌어서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바닥난다는 거예요.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해요? 중화시키는 거. 미세 조정합니다. 갖고 나와서 밖으로 예, 끌어내는 작 미세 조정을 해요. 250여 종의 식품 화학 첨가물들이 미네랄 소모를 심각하게 촉진시킨다. 중화를 시키려면 미네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데 미네랄들이 중화를 시킨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심각하게 소모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료가 떨어져서 결국 성인병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맥거번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면 안 되니까. 뭐 팔아먹. 여태까지 뭐 맥도날드라 뭐 이런 데서 다 뭐 업체에서 말하자면 기업에서 이 정치인들을 다 지원을 했잖아요. 이게 오픈돼 갖고 만약에 이게 공표를 해버리면 의사들이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 정치인들이 자금을 못 받아요.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맥거번 리포트를. 이 중요한 거를 오픈시켜놓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인류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나중에 좀 더 질 좋은 어떤 삶을 살 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거번 리포터가 사장돼 버렸어. 맥거번이라는 사람이 리포트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들이 쓰는 치료약은 전부 독이더라. 성인병은 현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것들 뿐이다. 의사들이 암치료 보면 마치 유리창에 앉은 파리를 쇠망치로 때려잡는, 그래서 이 파리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유리창까지 다 작살내버린다. 그게 뭔 얘기예요? 우리 몸까지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독 빼려다가. 의료 조직은 죽음을 막는 것에만 역점을 두은 반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하는 일들을 등한히 해왔는데 이게 매우 잘못된 거다. 식품 첨가물은 모두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동력상 물질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식당에 나가서 그냥 맛있게 해놓은 거 열심히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 독을 계속. 그래서 집에서 주부들이 이 청렴한 신선한 것들을 사다가 이 식구들을 먹여야지. 요즘은 맨 밖에서 뭐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맨 술 먹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남자들은. 그랬더니 안주들을 먹는데 그 안주들이 맛있어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조미료 막 엄청나게 쳐고 막 골치 아파져 버립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병에 걸리는가? 딱 네 가지 원인입니다. 의식이 곧아야 된다. 마음이 곱고 좋은 사람은 절대 병이 안 걸립니다. 상대편을 이해해주고, 예? 포용해주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안 걸린다면 안 걸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음식물, 집에서 부인들이 해주고 엄마가 해준 거를 먹으면 절대 병이 안 걸린다. 근데 밖에 나가니까 맛있게 느끼게 하려고 엄청난 조미료들을 막 그 뒤에다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음식은 맛있죠. 근데 그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입니다. 물을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혈액의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이 잘 흐르려면 물을 먹어줘야 돼요. 나머지들은, 남는 것들은 다 소변으로 빠집니다. 예? 근데 물을 안 먹어주면서 저기 하니까 소변 잘 안 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물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물이 들어가야 독소라든가 모든 걸 녹여서 싹 빼주고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배출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물을 잘 안 먹는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물. 과연 어떤 물을 먹어야 될 거냐? 그냥 뭐 웅진코야나 청원 아이스 같은 개 같은 물을 먹어야 될 거냐? 미네랄까지 싹 걸러진 그런 물들을 먹어야 될 거냐? 아니면 미네랄이 충분히 살아있고 그것도 플러스 미네랄들만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고혈압, 고지혈증, 성인병을 싹 없앨 수 있는 알칼리수를 먹을 거냐 하는 거는 초이스예요. 근데 워낙 너희들이 웅진보다 더 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더 크면 뭐한대? 진짜 해야지. 그 윤석금이가 무식한 놈이에요. 어떤 놈이냐면 옛날에 브리테니까 사전 팔던 놈이었습니다.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브리테니까 사전을 딱 팔고 있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이제 뭐 책 팔러 다니기는 뭐 그러고 뭐 좋은 거 없나? 그런데 마치 이제 미국 뉴욕에서 워터쇼가 있었어요. 미국 뉴욕에 워터, 그러니까 물 관련 자재들, 뭐 역삼자 필터서부터. 그래서 거기 가갖고 봤더니 역삼자 필터가 완벽하게 걸러진다더라. 미늘까지 싹 걸러버리니까. 네. 야, 저걸로 정수기 만들면 히트 치겠다. 그래갖고 와서 히트 쳤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히트 친 게 뭐냐? 당뇨병도 좋아진 거예요? 당뇨병은 그냥 6개월만 먹으면 그냥 깨끗하게 낫습니다. 내가 먹으라는 대로 먹으면. 다 나서 그래요. 모든 집에 5리터만 먹으면 최고네. 그러면 3리터 먹으면은 기본이고, 이제 뭐 당뇨병이라든가 좀 심한 암도 고쳐진다고 나와요. 알칼리수를. 대신 암은 당뇨병보다 2배 이상 더 먹어야 돼요. 비만.
비만도 싹 빠져버려요. 살짝 빠져버려요. 오리털. 알칼리 먹으면. 오리도. 뭐 3리터 먹어도 잘 빠져요. 아. 근데 이제 5리터를 먹으란 얘기는 급할 때. 급할 때 얼른 빨리빨리. 알칼리보다 더 빠른 것은 수소를 녹여가지고 빼내는 거죠. 수소. 아, 수소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60%가 수소로 돼 있대요. 근데 어디가 아프면 수소가 가서 치료를 해요. 수소가 쏟아져서 치료를, 그러니까 수소가 만병통치상 약이에요. 수소가 네. 아픈 사람에게. 안 아픈 사람한테도. 예방차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에 오게 되면 수소는 얼마, 알칼리수는 얼마, 몇 대 몇으로 먹는 게 좋죠. 아, 그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그래서 실적으로 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음식물보다 더 물이 중요하다. 음식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지만 물은 안 먹어도 음식 속에 조금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물이 안 맥힌다는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중풍치매 걸려갖고 나중에 요양원에 가야 돼요. 습관이 안 들어. 이 원인이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이거. 마음이 고와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쁘게 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그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편들한테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병에 잘 안 걸립니다. 그죠? 네. 자기가 막 욕심을 갖고 막 자기 걸로 막 땡기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곧 가면 질병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도 골라 먹어야 됩니다. 이건 주부들한테 달려 있어요. 밥을 좀 맛있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해서 밖에서 술 먹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술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이 부인이 만들어준 반찬에 이렇게 먹어야지 왜 나가서 이짓거리 하고 있냐 이 말이 이짓거리를. 사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 직장에. 뭐 사업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절제를 많이 해.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뭐 아무 물이나 많이 먹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효과가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효과 차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말 효과의 차이지. 효과의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빨리 청소를 하고 기름기까지 녹여내고 이런 어떤 부분은 물이 어떤 물이냐 봤더니 알칼리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잖아요. 네. 왜 장수해요? 이 알칼리수를 많이 먹나 그렇습니다. 봐요. 알칼리수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거기는 석회가 있어가지고 자체가 문화가 그런가 봐. 안 그래요. 문화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고요. 이 일본 열도는 화산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알칼리수가 거의 안 나오고요. 산성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칼리수를 만들어서 먹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외놈이라고 그랬잖아요. 키가 작았어요. 왜? 칼슘이 없었어요. 물속에. 그러니까 칼슘이 있어야 뼈가 크고 뼈가 커야 지금은 장대 같은 사람들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돼. 옛날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놈들이 전부 우리 요만한밖에 안 찬 놈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졌잖아요. 왜? 걔네들은 그 뭐 사무라이 정신? 뭐 이래갖고 그냥 일벌 100개 다 이거예요. 그냥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칼로 배 자르고 죽는 놈들이니까. 왜 그렇게 독하냐? 그쪽이 물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신경이 나. 뭔가 그러니까 이 성격이 막 전쟁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전쟁을 많이 일으킨 거예요. 지금은 전쟁 안 해요. 그죠? 네. 지금은 전쟁하면 박살 나기도 하겠지만 미국은 전쟁 안 한다 이거. 조인일에서 네. 2차 전쟁으로 그다음에 전쟁 안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또 문제다. 자동차 많이 다니지. 뭐 주변에 술 먹자 가는 사람들 많지. 뭐 자동차 배기가스만 갖고도 한 5년 줄어든대요. 생명이. 하여튼 이 네 가지 문제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닥터 이야기입니다. 만명은어는
딱 5가지. 혈액순환장애. 혈액순환장애가 왜 와요? 찌꺼기 종술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역기능 저하. 면역기능 저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혈액이 완벽하게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혈액이 빨리빨리 가지를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라는 건 뭐냐? 백혈구가 빨리 가서 이 세균들 들어오는 걸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혈관에 물이 적으니까 끈적끈적 되니까 빨리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하나가 둘로, 넷으로, 여덟로, 16으로 이렇게 이 N호수로 분열하는데 빨리 가서 애미만 딱 잡아먹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것들이 계속 커져버리면 그러니까 독감 걸리고 뭐 이런 걸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어떤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 안 된다. 혈액을 자르게 하려면 뭐냐?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되죠. 면역기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먹어줘야 면역력이 생겨요. 근데 물을 죽어도 나는 안 맥힌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빨리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죽북침에 걸렸고 요양원에 가야 된다니까. 돈 뭐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씩 주면서 자식들이 째꼴 빠지게 갖고 아프신 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다 놓고는 안 되고 요양원을 보내면 한 달에 한 번이나 찾아갈까 말까. 바쁘면 또 못 가면 이놈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냐고 눈물바람이 나서. 왜?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물도 좀 열심히 먹고 좋은 마음 쓰고 뭐 이러면 괜찮을 텐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하고 활성산소는 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웅린이나 청원 아이스 같이 미네랄까지 싹 걸러버린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미네랄 부족으로 미세 조정이 안 되더라. 미세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네랄들이 들어가 줘야 미세 조정을 하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더라. 그 다음에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장내 미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대장에는 100종의 한 100억 개 정도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거기서 저그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좋은 거를 해주면서 저그들은 먹이를 거기서 해야 돼요. 거기서 독성 물질을 내면서 하면은 사람 죽어보면 저그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저그들은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저그들이 열심히 도와주면서 자기네들은 거기서 번식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이 체내 미생물들 이것들은 우리하고 합일이 돼 있어요. 합일이. 그래야 장이 튼튼해지고 그래야 장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독성 물질이 안 생기고 그래요. 내가 맨 커피나 먹었었고 맨 어디 가서 사이다 콜라나 먹었었고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것들에 미생물들은 산성 쪽에서는 못 살거든요. 약 알칼리성 쪽에서 살아야 걔네 잘 사는데 이 산성이 들어가면 걔네들은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과 인체가 부조화가 되면 안 된다. 이 만병은원이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기 풍조가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그죠? 힘들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아요? 너무 살쪄갖고 병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기 물 어디 갔어? 그래서 만병은원을 이 5가지 혈액순환장애, 면역기능 저하, 활성산소 발생, 그 다음에 미네랄 부족, 미네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과 인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술 같은 거 먹지 말고 커피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골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에 달라들다 보니까 현대 생활이 굉장히 풍요해졌고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거기에 합리주의 또는 기계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가 막 해주니까 뭐 많이 나오죠.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환경 오염을 시켰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공장들이 많더라고요. 오염된 것들을 그냥 몰래 다 그냥
버리고. 예, 강물로 버리고 막 이 환경오염 쓰레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 대기오염이 많이 돼 있다. 비행기. 자동차 때문에 비행기. 그렇습니다. 되게 그다음에 화학물질의 공장에서 나오는 그 연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려요. 맞아요. 산성물질. 그러니까 이 뭐 나이롱 입으면 막 구멍 뻑뻑 뚫릴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산성비만. 산성비가 오니까 그런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낸 물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잘하냐면은 기가 막혀요. 원칙을 지키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아이디어 이 창출해 내는데 막 상금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해갖고 저 상금 타먹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고기를 던져주니까 그 고기를 먹으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잘 돼 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놈들은 어디를 가나 알아줍니다. 끈질기죠. 양심 바르죠. 예? 겸손하죠. 또 일도 잘하죠. 그것도 빨리빨리 잘해. 예? 그러니까 한국 놈들은 어디 가도 칭찬을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하게 수자원이 오염돼 있다. 그렇게 수치를 해서 내보내는데도 그냥 그 공장의 어떤 그 양심 없는 놈들은 그냥 그 폐수 처리 해갖고 내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막 쏟아져 내보내잖아요. 합성세제, 비료, 뭐 농약 치는 거, 제초제, 또 생활호수, 공장 폐수, 특히 공장 폐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수돗물 공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개선해야 될 어떤 부분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염소로 소독합니다. 염소는 100도씨 이상 10분 이상 끓여 날라갑니다. 그 염소가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 발암물질을 갖고 소독을 해요. 일본 가면 오존으로 합니다. 오존으로 하면 O3잖아요. 지는 이 세균 죽여놓고 O2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 염소는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럼 일본 물은 그래도 수돗물 괜찮다 그 말인가요? 그래도 우리 한국 정화를 잘해 먹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병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소독을 하는데 오존을 한단 말이죠. 오존은 지가 O3잖아요. 가서 세균을 죽여놓고 지금 O2가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염소는 그대로 용존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본지는 괜찮고 우리 한국지가 지금 문제가 되죠. 문제가 있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끓여서 먹어라, 뭐 정화해서 먹어라. 그래 정수기가 지금 판천이 가니까 그런 것들 싹 찌꺼기 제거를 해버리는데 그런데 미네랄까지 제거시켜 버리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그럼 그 정수기에서도 이렇게 깨끗이 했는데도 검사하면 노란 물 나오는 게 같은 염소 아닌가요? 그건 뭐예요? 아 그거는 이 미네랄까지 걸러버리니까. 아니 검사할 때 노랗게 같이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미네랄까지 걸러버린 그 물이 되니까 시약을 치면 노란 색깔 나오죠. 산성이니까. 산성으로 나온다. 미네랄 싹 걸러버리면 산성이에요 무조건. 그거를 윤석금이라는 놈이 그 무식쟁이가 펼쳐놓는 게 웅진코에이 아닙니까? 이 청원아이스는 어떤 놈인지 아세요? 이 웅진코에이 그 윤석금이가 돈은 좀 윤석금이가 그 웅진코에이 회장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라고. 이 브리테니카 사천 팔던 놈이라 장사는 아주 끝내게 잘합니다. 그 장사의 어떤 수완을 가지고 펼쳤는데 이게 돈은 벌었는데 뭐를 해야 되나 하고 윤석금이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국 뉴욕에서 워터쇼가 있었어요. 물 관련 전시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가서 봤는데 딱 필이 꼽힌 게 역삼투 필터로 완벽하게 걸러버린 거. 야 저거 깨끗하게 걸러버리면 이거 기가 막히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수입해갖고 몽진 청소 저기 코웨이 정수기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미네랄을 싹 걸러버린 산성수입니다. 미네랄이 있어야 알칼리성으로 가는 건데 미네랄이 없는 산성 쪽으로 가 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윤석금이는 좀 무식해서 그래요. 근데 역삼투압은요? 역삼투압이 윤석금이가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역삼투압이라는 얘기가 무슨 그거예요? 얘기냐면 이게 삼투막을 딱 중간에 넣어놓고 이쪽에 농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오염된 물 이쪽에는 똑같이 놔두면 오염된 물 쪽으로 물이 땡겨서 들어갑니다. 농도를 맞추려고. 네? 그거를 거꾸로 이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물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미네랄까지 싹 걸러서 물 분자도 깨져서 들어가니까 그게 역삼투압 필터 아닙니까? 삼투압의 반대다 이런 뜻이에요. 삼투압 그 저 표지를 놓고 여기다 저 농도가 짙은 물 농도 낮은 물 해놓으면 이쪽은 쭉 불어나고 이쪽은 쭉 가라고 그래요. 물이 이쪽으로 땡겨 나가면 왜냐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거꾸로 이 농도가 진한 데서 싹 걸러버려요. 그러니까 미네랄까지 싹 걸러버리니까 완전 맹물이에요. 그 물 먹으면 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수네. 예. 그야말로 정수. 예. 그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 불순물이 있으면 들어가서 가속해서 터져버립니다.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미네랄까지 딱 걸러놓고 물 분자를 분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수소를 끄집어내서 그 수소가 이 가속기 속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수소는 원자력 1번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제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수소 폭탄이 있어도 산소 폭탄은 없어요. 맞아요. 산소는. 왜? 이 수소에서 전 빠져나간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엄마 모체가 수소라고요. 수소가 헬륨이 되고 수소가 산소가 되고 수소가 뭐 이렇게 빠져나간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모님들이 너무 잘 알아들으니까 강의가 재밌네. 이과를 나와서 그런가. 하여튼간 이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 과정을 보면은 하천수가 보통 한 2,110여 종의 화학 오염 물질들이 들어있대요. 그 중에 150종은 인체 유독성 물질이고요. 그거를 끌어다가 정화시켜서 침전물 가라앉히고 거기다가 소독을 하는 게 염소입니다. 석회를 집어넣으면 염소가 나오죠. 염소로 소독해요. 일본은 오존으로 소독합니다. 근데 염소하고 오존은 어떤 차이가 있냐? 오존은 소독을 O3니까 소독을 해놓고 O2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염소는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염소 측정 시작해갖고 노란 거 나오죠?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돗물 먹으면 안 된다. 오존 그 쓰니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엄청 오존 발생 장치가 계속 오존을 발생시켜서 해줘야 되고. 비싸죠. 이 염소는 엄청 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 갖다 장마철에는 막 갖다 퍼 부숴버린다. 포대째. 부숴버리죠. 왜? 세균들 때문에 뭐 수돗물 먹고 잘못됐네 그러면 모가지 당하니까. 그래서 끓여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뭐 끓여서 먹어라 어쩌라 저쩌라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데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실적으로 하천수를 우리가 끌어당기잖아요. 한강물을 끌어당겨서 다 침전시키고 정화시키고 막 이래갖고 이제 그 수돗물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2,110여 종의 화학 오염 물질이 들어있고요. 190종의 인체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답니다. 그거를 제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하천수를 보면 생활 하수가 제일 많죠. 72%. 그다음에 공장 폐수, 뭐 농축산 폐수, 제초제, 살충제, 뭐 자동차 배기가스 등등등등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하천수에서 취수탑을 해갖고
침전, 여과, 살균 요 세 가지를 거칩니다. 침전은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과 같은 경우는 요즘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산업 필터를 쓰면은 찌꺼기는 다 걸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살균을 염소로 합니다. HCR로. 차아염소산이라고 그러죠, 이거보다. 차아염소산을 집어넣으면 균들은 싹 죽죠. 근데 균들을 죽이면 그 물이 물속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 걸립니다. 암 걸립니다. 특히 염소가스하고 유기 물질이 결합을 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은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100도씨 이상 10분 이상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아, 수돗물 끓여서 먹으라고요, 물을? 네. 100도씨 이상 10분 이상 끓여야 돼요. 그래갖고 식혀놨다가 먹으면 그거는 트리할로메탄이 다 제거됩니다. 아, 그럼 10분 이상 끓이라고요? 네. 그래야 날아가요. 100도씨 이상으로 10분 이상이요. 예. 펄펄펄펄펄. 그래서 정수기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냥 먹을 정수기로 걸르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웅진 청원은 그놈이 옛날 그 미국 유학생이었대요. 영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연석금이가 그 갔는데.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네. 뚜껑을 열고 끓으면 뚜껑 열어놔요? 그냥 닫혀놓고 끓여요? 열어놓는 게 좋겠죠. 열어놓는 게 훨씬 낫겠죠. 끓이면 황 같은 것도 뚜껑을 열고 날아가고. 끓여야 되겠죠? 예. 예.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뚜껑을 열고 10분 끓이라고요? 중공사막 필터만 쓴 것도 다 걸러집니다. 네. 근데 역삼투압은 물 소비가 8대 2입니다. 2만 걸러지고 8은 다 밖으로 빠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깨끗하지. 뚜껑을 열고 10분을 끓이라고요? 끓일 때? 당연하죠. 예. 그러면 이제 발암 물질인 유효화물이나 염소가스는 다 날아가죠. 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가 있냐? 또 이제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오는데 요즘 뭐 그리고 이제 미네랄이 없어지죠? 예? 미네랄이 없어져. 뭐 아니요, 미네랄들은 광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아, 그게 있습니까? 예, 날아가지를 못해요, 광물질들은. 예. 노후 배수관으로 인한 오염 물질이 유입되죠. 요즘은 뭐 직수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데가 보면 탱크 위에 크게 있어갖고 거기서 저장하고 있으면 나중에 뭐 지새끼 들어가서 죽어 있고 골치 아팠잖아요, 옛날에. 물때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염소가스가 유기화합물하고 결합을 하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통설입니다. 좋은 물을 먹는다는 건 축복이. 너무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아니 너무 5시까지만 좋아요. 하게요. 꼼꼼하게 해주세요. 저는 5시까지. 자, 그래서 각국의 음용수 수질 기준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한국은 보라색으로 돼 있죠. 네, 15. 다 해봐도 15개밖에 검사를 안 합니다. 이 WHO에서는 111가지부터 121가지까지 검사를 해라 하는 거고요. 여기 다 써져 있잖아요, 지금. 미생물 2가지, 뭐 2가지 딱 해갖고 다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간 뭐 미국은 1차, 2차 해갖고 엄청나게 걸르고 영국도 마찬가지, 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55가지밖에 안 합니다. 371 금수강산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오염돼. 지금은 이 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판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축산 돼지 같은 거 콜레라 오면 다 땅에 묻어갖고 그 지하수로 맞습니다. 흘러들어가서 그건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예요. 그건 아주 여기 맞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21세기 영이죠. 방사능 물질까지 나올 수 있는. 뭐 이제에 비해서 고박이 이상될 거예요. 하여튼간 먹어보고 자 물이 뭐냐? 어제 이제 물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논수품이라는 그 과목에 수자는 일상 소용하여 인다홀지 수부지 천지생. 무슨 얘기냐? 물이라는 거는 일상적으로 쓰이라는 것이 쓰는 것이라 하여 흔히 홀씨하는데 그것은 물이 하늘에서 생겼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갑시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면서 생명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물입니다. 맞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물이 바다를 다 예. 전체 그 물이 없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나와.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찌꺼기 빠져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막에서 이 목말라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